이재명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적 내전이 예고된다." 이거 단순한 은유 아닙니다. 국민과 헌재 그리고 대통령까지 겁박하는 말입니다. "정치적 폭력을 선언한 것이다. 갯딸을 동원해서." 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자, 판결까지 바꿀 수 있다고 정말 본인이 되게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위험한 욕망은 어디까지일까요? 동호 아버지 욕심이 너무 과하십니다. 동호도 결혼한다고 며느리 볼판에 이제 그만 찢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 말이죠. 헌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두려운 자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이런 말 이재명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의 입에서 말이죠. 체포해라, 몸조심해라. 이게 사실 이제 동네 깡패들이나 하는 협박 정치 아닙니까? 자, 문제의 핵심은요.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사람을 밀어넣는다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잡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헌법재판관을 바꾸겠다라고 협박하고 고발하고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선을 넘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인사 개입이 아니다라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사법농단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향한 정면 도전이다라는 거죠. 찢어 발기겠다라고 공식화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찢어제끼는 이 도전자 이재명에 대한 팩폭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이게 사고가 이제 터진 거죠. 이제 한쪽에서는 뇌 정지가 온 것이다. 그래서 마구 삘떠랭 없이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더 독하게, 더 독하게 될 판 안 될 판 LI 2판 4판 공사판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이 3월 19일 날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말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를 하면서 웃음꽃이 피고요. 본인은 본인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경호를 아직 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렇게 몸조심하라라는 공개 발언을 했고 이 주변 인사 7명의 이 수상한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그런 협박을 했으니 당연히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혹시나 모를 일입니다. 이재명 주변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요. 이 최상목 진짜 몸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히 말이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하기 위한 압박성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를 두고 명백한 강요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죠. 이재명 대표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아따, 잘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요. 이 최상목 대대행에게 2015년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라면서 뇌물죄와 공갈죄까지 더 씌워가지고 고발장을 어디에다가 공수처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미르재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사건입니다. 이 해당 사건은요.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정치 보복도 이런 정치 보복이 없죠. 여기다가 되게 치사한 정치 보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발이 목적이 아니라 임명 강제가 본심이다 라는 해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요. 이 모든 사태를 판결 조작 시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아따, 잘하고 있죠. 주진우 의원이 말이죠. 이 뭔가 자극적인 문구를 딱 집어서 국민들에게 촉촉촉 이런 이해를 높이는 그런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재명을 상대로 굉장히 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살살살살살
즐기듯 놀리듯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자,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판결 조작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로 이런 결론이 날 분위기가 나니까 정족수 확보를 위해서 이 40여 개를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주진우 의원이 정리하는 게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말이죠. 이미 40여 개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강제 불가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인사권이 있으며 그것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이재명의 내전 정치의 실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전이 아니라 권력 찬탈 기도다라는 게 조금 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내전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면요. 그냥 대선 이후로 계속 대선 불복을 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계속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도 참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리적 내전이 예고된다. 이거 단순한 은유 아닙니다. 국민과 헌재 그리고 대통령까지 겁박하는 말입니다. 정치적 폭력을 선언한 것이다. 갯딸을 동원해서. 자, 여기에 아직까지 현실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 손절이 있는데 말이죠. 아무튼 뭔가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없고 물리적 내전이 예고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폭력성을 동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재명 탄핵이 지금 인용이 어려워지니까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판결을 바꿔보려고 지금 용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입니다. 26일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2심. 이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그러니까 금배지 떨어집니다. 구형을 한 상황에서 이 2심의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는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관 바꾸고 대통령 권한 대대행 고발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 나는 이제 검찰의 압박을 받고 있고 강압 수사를 받고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최상목을 향해서 직무복귀한 한덕수를 향해서는 마은혁이 임명 안 한다라고 지금 겁박하고 있고 이중잣대 끝판왕이죠. 법치 파괴자입니다. 반헌법적 세력의 민낯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은영이 한 명으로 판결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게 사법부입니까? 사법부가 아니죠. 이재명은 지금 헌재를 향해서 마지막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있겠죠. 이재명 스스로 이 막다른 골목, 후퇴 조항이 없는 삶, 관타나모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카드 그 마은혁이 하나로 이제 헌재의 인용을 만들겠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발악으로 권한 대행, 권한 대대행, 헌재를 지금 공격하고 압박하고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누군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도 아직 이 지기현 판사처럼 이제 사법부의 정의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또 정치적 오판을 저지른 겁니다. 그 대가가 말이죠. 저는 대선 패배보다 훨씬 값비싼 심판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관타나모가 더더욱 열리고 있죠.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이고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진실에 눈을 떴다라는 것이고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라는 겁니다.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위선을 걷어내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